본격 공시탐사 콘텐츠 공시엑스파일.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1호 공시분석가 변형인입니다.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, 공시분석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. 9월 29일 공시엑스파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. 동방, 채무 상환 등 위에 유상증자 결정, 향후 전망은 기업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. 1957년 7월에 설립돼서 1988년 8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2분기 현재 6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주 사업입니다. 물류 시스템 구축, 육상, 해상, 운송업,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항만 그리고 물류 거점을 통한 물류 시스템의 구축, 초중량물 운송, 설치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업 부문 및 이 매출 포지션입니다. 항만 하역 부분은 33.9%, 화물차 운송 46.3%, 선박 운송이 16.5%, 기타 부문 3.3%로 구성되고 있습니다. 2021년도 이 초에 쿠팡의 이 미국 나스닥 상장 이슈가 사업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. 실적입니다. 2020년 연간 실적은요, 연결 기준 매출액 5,920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6.5%가 감소했고, 영업이익 247억, 당기순이익 138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18.2%가 증가했고 순이익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. 최근 2분기 실적입니다. 매출 1,474억, 전년 동기 대비 한 1%의 상승 효과가 좀 있었고, 영업이익 62억, 당기순이익 58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9.2%의 영업이익 신장 효과가 있었고, 2분기 기준에서의 이 순이익 실현하면서 흑자로 좀 전환했습니다. 최근 실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입니다. 체크포인트입니다.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, 단기 주가 모멘텀의 훼손으로 투심이 좀 저하되고 있는데 306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, 그리고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겁니다. 이에 따라서 이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신주 발행 가치로 이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되는 우려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, 그렇다면 왜 유상증자가 주가의 하락의 요인이냐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. 어떤 유상증자는 주가가 오르는데 왜 이런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주가가 빠질까?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3자 배정 1년 이후에 주식 행사가 가능한 주식의 이 유상증자 방식은요, 당장 이 주식이 시장에 출현되지 않는, 즉 주가가치 희석 요인이 없고 돈이 먼저 회사에 납입이 되죠. 그럼 이 자금을 갖고 1년 이후에 회사의 어떤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회사 가치가 좀 달라진 상태에서 신주가 유통이 된다면,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풀리는 것과 주가가 현 구간에서 미리 풀리는 것과의 어떤 차이 요인, 그래서 1년간 사모 요건이라고 해서 1년 이후에 주식이 풀리느냐, 바로 주식이 유통되느냐의 차이 때문에 당장 시장에서는 주가의 악재 또는 호재로 좀 인식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단기간 이후에, 청약 이후에 납입되고 나서 상장이 된다면 시장에 바로 신주가 유통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반영되기 때문에 이 단기간 주가 모멘텀이 훼손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은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겠다. 이 조달 자금의 270억은 이 채무 상환을 좀 하고요, 36억 8천만 원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, 대부분의 유상증자를 이 도입하는,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가 회사의 외형 가치를 좀 크게 신장하기 위해서 회사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데, 지금 동방의 경우에는 270억을 빚을 갚기 위해서, 그러니까 주 자금 사용 목적의 거의 한 80%, 90% 이상이 270억 원의 채무 상환,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의 어떤 기대감마저 훼손되는 것 아니냐. 그래서 사업 다각화 또는 사업 확장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죠. 이에 따라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쿠팡의 물류사업자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, 내년 연말에 만료 예정인데 재계약 여부에 좀 주목되고 있어요. 지금 연간 계약 실적은 전체 매출액의 한 3% 미만. 전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쿠팡의 연간 매출액은 한 130억, 150억 정도 미만인데
쿠팡에서 실제 발생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3%가 채 안 됩니다. 이에 따라서 쿠팡향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내년에 연장, 재계약 조치가 좀 안 된다면 이마저 매출이 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다. 근데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고 난 이후에 대규모 자금이 즉 실탄이 탄탄해진 거죠. 이 자금을 갖고 자체적인 어떤 물류센터, 물류 운송을 좀 더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좀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 번째입니다. 스마트 물류 시스템, 풀필먼트 사업 도입 등의 이 사업 다각화 여부인데 동방은 지금 현재 운송 수도로서의 어떤 물류 거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. 물류 창고에 대한 어떤 이 거점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포지션인데 최근에 유통 거점을 갖고 있는 확장세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나 풀필먼트, 자 제조사가 이 유통사한테 모든 걸 위탁하는 겁니다. 재고 관리, 판매 관리까지 위탁하는 시스템. 이걸 풀필먼트 사업이라고 하는데, 자 새로운 어떤 유통 생태계의 영역으로 사업이 변모되고 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그리고 풀필먼트 사업 등에 대한 사업 다각화는 좀 숙제가 아닌가 검토가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. 공시 살펴보도록 할게요. 바로 9월 27일이었습니다. 회사는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상증자 결정, 신주의 종류는 800만 주. 지금 현재 발행 주식수 지금 3,997만 주가 발행됐는데 추가 800만 주의 어떤 발행 예정. 그래서 270만 주 그리고 36억 8천만 원의 운영자금 전체 한 307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겁니다. 주주들에게 먼저 청약의 기회를 주고 납입되지 않는 물량에 대해서 일반 공모를 하겠다. 자, 이 내용입니다. 지금 청약 예정일은 지금 12월 6일부터 12월 7일인데 증권신고서가 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증권신고서가 수리가 된다면 이후에 일정은 좀 변경될 수 있다. 그래서 납입은 올 연말 정도 12월 14일 예고인데 만약에 신고서가 정정이 된다면 내년으로 납입 변경이 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내용들에 관해서는 뭐 크게 뭐 특이한 관점들은 좀 없고 자금 상환 목적에서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 채무 상환 자금이 275억이라는 거죠. 대부분의 유상증자 자금 조달을 건립해서 뭐 물류센터에 투자를 한다든가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서 회사의 자금을 좀 조달하는 신규 매수적 어떤 이런 투자적 관점이 아니라 조달된 자금으로 빚을 갚겠다. 자, 이런 요인들이 동방의 어떤 이 상승을 이 투심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2020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물류, 이 언택트, 이 코로나19의 어떤 시대의 변화로 언택트 시대가 좀 도래가 된 거죠. 그래서 유통 관련된 이 사업 부분에 실적 호조가 좀 예상됐죠. 실제로 오프라인의 어떤 쇼핑보다는 온라인물의 어떤 쇼핑 신장이 좀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택배 관련된 어떤 부가 사입, 유통 매출의 마진이 좀 크게 증가했는데 2020년도의 어떤 실적 부분에서는 주가가 크게 반영된 것 없이 2,100원대 평탄하게 어떤 박스권 안에서 좀 유지가 됐다는 거죠. 좀 이례적인데 다른 유통회사의 어떤 주가의 어떤 가격 지표가 크게 좀 변모됐던 그런 요인들이 2020년도엔 없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의 어떤 추세 모멘텀은 올 1월부터 부각됐던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2월 18일 13,950원 신고가 좀 갱신을 했는데 이 구간에 올랐던 부분들이 쿠팡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좀 사실 반영된 겁니다. 아주 위험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경고드렸어요. 실적이 좀 따라와지는 수반 요건인데 실질적으로 쿠팡향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3%도 채 안 된다는 점이 이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기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, 그래서 적은 비중으로 좀 투자하는 것을 좀 권고드릴 바 있었는데 어찌됐든 많은 비중을 좀 실었다면 현재 주가는 전고 영역 대비해서는 크게 지금 하락된 구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심리적 지지선 6,300원대를 좀 이탈된 흐름에서 최근에 요 주가죠. 5,000원대, 5,100원대마저도 지금 이탈이 됐던 최근의 동향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던,
자, 지금 9월 28일 날 징자 발표하고 난 다음날 마이너스 18.6%가 하락됐고 오늘 1.1%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추세적인 어떤 하락이 좀 다소 좀 불가피한 이 상황이다. 동방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상반기에 그래도 견고한 실적 유지는 좀 잘하고 있어요. 하반기에도 실적적인 어떤 유지는 이어갈 것인데 쿠팡 관련된 재료는 모두 소멸이 됐습니다. 추가적인 어떤 매수 유효할 수 있는 어떤 추세 전환 재료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. 조정기를 좀 거칠 수밖에 없었던 구간인데 자, 요 구간 5,000원, 5,100원에서 6,300원 구간을 조정기라고 좀 봤다면 지금은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좀 투심이 저해되는 구간. 그래서 지금 4,400원마저도 이탈돼서 지금 3,915원 신저가 찍고 4,100원, 4,110원에 지금 주가 안착되고 있는데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가 좀 예고된 만큼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. 투자 의견은 좀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요. 보유자 관점에서는 다소 힘들고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회사의 사업적인 모멘텀은 해서는 없다. 다만 쿠팡 재료 소멸 관점에 대한 어떤 조정 깊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관건은 무상신주의 어떤 신주를 인수하는 수밖에 없어요. 이를 통해서 주가를 조금 평단을 좀 낮춰놓고 난 이후에 추세 전환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2021년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적인 어떤 위효가 좀 좋기 때문에 신주를 인수화해서 매입가를 좀 낮추고 이후에 추세 전환 시 매도하는 전략을 좀 가야 되는데 신규 매수적 관점 부담스럽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구주 인수를 통해서 평단을 좀 낮춰놓고 이후에 추세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